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스팔트 동지 여러분, 구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2일 오후 6시 53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에 한 3시간 동안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을 하면은 또 이제 또 약한 사람들은 노비 노예가 되고 기득권들이 노비 노예가 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종로에서 뺨 때고 맞고 아니면 직장에서 쌍욕을 듣고 저녁에 소주잔으로 마시면서 한을 푼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그래요. 시대가 변했고 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영적 세계의 차원도 변해버렸고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고 그래요. 우리 육신은 심장이 멎으면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의식을 이루고 있는 영혼이란 게 있는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에 보게 되면은 영혼은 이제 다시 환생을 한다. 불교 쪽의 이야기 딱 들어보게 되면은 개돼지가 되고 사람도 되고 영혼은 순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아브라함 중동 우르 지역에서 있었던 아브라함 종교를 딱 보게 되면은 창조주가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또 예수교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였고, 다음에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는 거의 이제 환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음에 장자 도교 쪽에서 딱 들어보게 되면 하늘에 천망이 그물이 쳐져 있어 가지고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그 존재들은 영혼들은 없다. 그 말에도 최근에 또 이제 1947년도에 로스 로스 로스웰의 그 우주선이 추락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다음에 스타워즈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한 12,000년 전에 우주적인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참 혼란과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러잖아요. 정치는 물질 사회에서 권력을 나누는 게 정치고 그러던데 또 정치 권력은 공권력, 경찰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구탈하고 억압을 하고 그러잖아요. 전쟁도 하고.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신정 정치, 이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5,000년 전 우르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신이 갈라져 가지고 이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신정 정치를 하던 이란 아이들이 이제 부패 타락해 가지고 그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과 중국 정권, 한국 정권
정치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이 컴퓨터 워드의 붙여넣기, 짜집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모든 거 다 되고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그 컴퓨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생각을 다듬어 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정리하기가 좋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뭐 학력 가지고 뭐 자랑하는 시대는 끝나버린 것 같고 그래요. 자, 만인이 평등한 사회, 학벌이 사라지는 사회,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득권들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투쟁이 또 시작되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켜내고 그래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 싸움이고 그래요. 이라는 그들이 자랑하고 그랬는 게 석유인데, 그 팔레비 왕 시대에는 그 석유를 영국하고 미국 그 석유 회사가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뭉친 기득권들이 그 석유를 장악하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45년 동안 그 종교 집단이 그 석유를 장악하고 권력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시대가 끝나버리고 그래요. 어떻게 석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 이제 거기 이란 쪽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육체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유 영혼 저항을 할 수 있는 자유 영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란은 이제 이란의 신정 이슬람 정권은 종교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아마 그 종교 집단은 희생을 외치고 그랬지만 그들은 막대한 돈과 금괴와 재물을 또 축적해가지고 외국으로 다 빼들려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들이 이제 러시아 쪽에 가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어떤 아이들이고 그래요. 싹 뺏어버리겠지. 이 빠시오 반동 분자하면서 종교를 말살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인데 그 뭐 이란의 그 종교 권력 집단은 러시아에 가도 걔들은 죽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지금 팔레비 1925년도에 왕이 된 팔레비 왕조의 그 지금 손자 되는 사람이 뭐 미국에서 선전선동하고 있는데 그, 그 사람한테 권력이 안 가죠. 아마 그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은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이란의 주인인 이란 국민들은 또 다른 정치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술리고. 자, 2026년도 1월 12일 오전 11시 35분에 완성한 원고입니다. 이러한 신정체제의 붕괴와 국민의 존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팔레비 왕조의 부패는 단순한 왕조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패와 타락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고 결국 종교 집단이 체제를 전복하여 신정 정치 권력이 들어섰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났고 이란은 신정 정치의 모순과 부패 속에서 무너지고 있고 이란의 주인인 이란 국민들은 지금 2,000명이 죽었니 3,000명이 사망했니 총에 맞아서 이런 뉴스가
전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왜 그들은 무너졌는가? 그 답은 확실합니다. 종교가 세속 권력을 장악하면 부패와 타락은 필연이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신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정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든 조직과 집단, 국가의 운명. 역사는 말합니다. 모든 조직과 집단, 국가는 외부 침공으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더 큰 위험은 내부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지만 내부의 적과 부패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독처럼 스며들어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이란은 외부의 제재와 압박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 내부의 모순과 부패가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미래가 있는 나라고 그래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석유 부국이었지만 내부의 부패와 권력 독점, 경제 실패가 국민을 빈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국토에는 석유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정치 권력은 현재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정치 권력은 현재 확고한 정통성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 두 명의 대통령을 10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정치 기득권들이 제도와 법과 제도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권력을 찬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이 국민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부정선거를 한국에서도 외치고, 미국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역 갈등과 국민 여론의 분열은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사촌이 땅을 사고 부자가 되면은 배가 아픈 게 우리 한국 사람들고 그래요.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이라는 종속적 양다리 정책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다 부도가 나고 망가져 버렸고, 기업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베트남, 중국, 인도, 북유럽,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한국의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권력은,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 기득권들이 권력과 그들 패거리들이 부귀 영화를 위한, 그들 후손들이 부귀 영화를 위한 권력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979년 이란과 1980년 한국을 역사적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1979년 이란은 그때 카터 행정부였죠. 카터. 그리고 1979년도는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고, 그 뒤로 신군부가 나오고 혼란스러운 시대고 그랬어요. 두 개가 같이 한국하고 이란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979년 이란 사태와 1979년 한국 대통령이 총에 맞고 죽은 사건은 한 세기를 지나며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어요. 이란은 종교 권력이 들어서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피로 민주주의를 외쳤지만은 그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운동권 세력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국력을 완전히 쇠퇴시키고 친북을 하고 일본 식민지 시절보다 주권 그런 게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그랬어요.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세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타도되고 국민의 존엄과 자유는 인류 문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강대국은 약한 나라를 힘으로 눌러버려서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두 패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유럽, 미국의 한 패, 중국, 러시아, 다음에 개발도상국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군사작전을 하고 또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파괴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경제위기, 권력의 부패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향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독재와 부패는 무너지고 국민의 자유 영혼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자유 영혼에게 보내는 생각과 그들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의 편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 영혼들이여, 우리는 지혜롭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불어오는 파괴 혁명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존엄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자유는 억압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생각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부패 타락, 그리고 이란의 신정 정치, 베네수엘라의 몰락, 그리고 한국 정치 혼란은 모두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부패와 타락은 외부의 침공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는 인류 문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국민은 역사의 주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현대사를 보면은 이란의 출발점은 팔레비 장군이라는 사람이 팔레비 왕이 되어 버렸어요. 팔레비 왕조의 부패와 서방 종속에서 시작됩니다. 팔레비 왕조는 1925년 레자 샤 팔레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도로, 철도, 학교, 병원, 군사력 강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근대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왕실을 위한 근대화였습니다. 부패 구조는 시작되었어요. 왕실의 측근들, 기득권들은 석유 수익을 독점했습니다. 국민은 빈곤에 허덕였지만 왕실은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방에 종속되어 버렸어요. 팔레비 왕조는 미국과 영국의 석유 회사와 그들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석유 자원은 서방 기업에 넘어갔고 이란은 사실상 서방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는 억압했어요. 왕조는 비판 세력을 철저히 탄압을 했습니다. 샤바크라는 비밀 경찰은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고문하고 국민을 죽여버렸어요. 이란 국민은 점점 분노했습니다. 겉으로는 근대화된 도시와 석유 부국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부패, 억압, 불평등, 불경제가 쌓여갔습니다. 중상층이 없고 빈익빈 부익부, 기득권들이 모든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석유도 기득권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열받아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 권력이 20세기에 등장했어요. 20세기에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세상에서 종교 권력이 등장했어요.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국민의 분노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1979년 이란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입니다. 1979년 그때 우리가 1979년도고 그러니까 저도 그 세상에 있었어요. 그때 뭐 카터, 박정희, 이란 그때 참 복잡하고 그랬어요. 미국 인질을 구출하느니 마느니. 혁명의 주도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팔레비 왕조의 부패와 서방 종속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부패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의 정의로 돌아가자. 이란 국민은 호메이니의 생각과 그의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민중의 분노,
빈곤, 불평등, 부패, 억압에 지친 이란 국민은 종교혁명을 지지했어요. 종교의 힘, 참 희한한 게 20세기에 종교 권력이 탄생했어요.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억압받는 국민의 정체성과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방에 대한 반감, 미국과 영국에 종속된 팔레비 왕조에 대한 반감은 곧 서방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정 체제, 신이 정치하는, 종교가 정치하는 체제가 45년간 유지되었어요. 권력은 집중되었고 자유를 억압했으며 경제는 실패했습니다. 종교혁명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새로운 억압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력 집중. 이슬람 공화국은 종교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사법부는 형식적으로 존재했지만 그들은 꼭두각시였고 실제 권력은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가 세계 최고 지도자에 있었습니다. 종교 권력은 군대, 경찰, 공권력인 군대와 경찰, 언론, 교육까지 장악했습니다. 미쳐버린 거예요. 이란이. 그래서 종교가 정치하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비를 내세우는 신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만 그 반대 현상이 종교 권력이 들어서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신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을 죽여버립니다. 자유를 억압했어요. 혁명은 자유를 약속했지만 그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란 여성은 검은 보자기, 그것을 히잡이라고 하는데 검은 보자기를 강제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란 여자들 참 이뻐요. 너무나 미인이 많아. 그런데 그 여자들의 얼굴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탄압되었습니다. 반정부 인사는 체포하였고 고문을 했고 처형되었습니다. 국민의 자유 영혼은 종교 권력의 이름으로 가두어졌어요. 자유 영혼을 종교의 이름으로 또 깜빵에 또 가두어 버렸어요. 이란은 경제 실패했어요. 석유를 가지고 있는 이란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종교 권력, 신정체제는 경제를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통제를 했어요. 미국과 유럽은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 지원을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내부 부패. 종교 권력은 석유 수익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었고 권력을 차지한 종교인들이 스스로 성직자,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 타락하고 그들이 이란의 모든 돈과 부동산, 공권력까지 다 장악을 하고 부패 타락 썩어버렸어요. 이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인플레이션, 물가는 폭등했고 국민 생활은
빈곤이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석유를 놓아두고도 국민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45년 후의 현실, 이라는 망해가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왜? 석유가 있잖아. 이슬람 혁명으로 시작된 신정체제는 45년이 지난 지금 붕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종교 권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섭니다. 여성은 검은 보자기 히잡에 대해서 히잡 강제에 저항하며 목숨을 잃었고 현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3년 전에 이란 여대생이 히잡을 벗자는 투쟁을 했는데 아마 500명을 죽여버리고 그랬을 거예요. 이란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종교 권력은 국민의 존엄을 종교 경전과 종교 말씀과 종교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 총과 칼과 비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자유를 억압하고 입을 막고 고문을 하고 처형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팔레비 왕조의 부패와 서방 종속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이슬람 혁명은 그 분노를 종교 권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 역시 부패와 억압으로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국민의 자유 영혼을 억누르는 권력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란 45년의 신정체제는 결국 국민의 저항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한국을 연결하게 되면은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란 역사는 한국에도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부의 부패와 타락은 외부의 침공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억누르는 권력은 결국 무너집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979년 이란 혁명과 1979년 이란의 종교혁명과 1980년 한국 민주화 운동은 같은 시대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세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부패, 이슬람 혁명의 종교 권력, 신정체제의 45년은 모두 같은 교훈을 줍니다. 국민의 자유 영혼을 누르는 순간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라는 지금 붕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길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는 인류 문명의 핵심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러한 신정 정치의 모순과 한국 운동권 정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가지고 말 좀 하겠습니다. 자유 영혼의 억압. 이란의 신정 정치는 이란의 신정 정치는 국민의 자유 영혼을 억압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없었어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비밀 경찰의 통제로 사라졌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해야 하는데 다들란 이슬람 체제 아래에서 다른 종교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국민은 자유를 잃었고 권력은 종교적 명분으로 억압을 정당화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에서도 똑같은 구조적 문제가 보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지만 한국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던 세력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오히려 다른 목소리, 자유를 발로 눌러버렸습니다. 이는 자유를 외치던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유를 발로 눌러버린다. 이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부패. 이란의 신정 정치는 성직자 집단의 특권화와 권력 독점을 이어갔습니다. 종교는 정치하면 안 돼요. 신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신성 모독을 하고 부패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와 성직자 집단은 국가 자원을 독점했습니다. 석유를 독점했어요. 여자도 독점했어요. 이쁜 애들 다 독점했어요. 권력은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었습니다. 국민은 권력의 부패를 목격했어요. 한국의 정치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란은 종교혁명을 했고 한국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형태가 좀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요. 한국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권력을 잡은 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화 되었고 대한민국 모든 것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던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며 운동권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 실패하면은 권력이 무너집니다. 이란은 서방 제재와 내부 부패로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엄청난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임에도 국민은 빈곤에 허덕였습니다. 청년 실업은 심각했고 인플레이션은 국민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경제 실패는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에서도 경제적 모순은 정치와 연결됩니다. 정치 세력이 경제를 국민 전체의 번영보다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국민은 혼란 속에 놓입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권은 중국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고 미국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고 한국 국민은 완전히 거지로 만들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치 권력들이고 그렇습니다. 국민 존엄의 훼손. 이란의 신정 정치는 국민 존엄을 훼손했어요. 이란 국민을 총과 칼과 체포, 고문, 처형으로
억압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체제 유지의 적으로 규정되어 버렸어요. 국민의 존엄은 권력 앞에서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도 국민 존엄이 훼손되는 구조적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이렇게 10년 동안 보수 쪽의 2명의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탄핵 파면을 당하고 2번의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권력을 도둑질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군인들은 총과 칼을 사용해서 군사 쿠데타를 하고 그러지만은 정치 기득권들은 법과 제도와 여론과 데모를 통해 가지고 쿠데타를 했어요. 국민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론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소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공중파 종편 안 봅니다. 텔레비전 자체를 안 봐요. 유튜브를 보지. 국민의 목소리는 진정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권의 내로남불. 민주화 운동권은 과거 정의와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신들의 기준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권력의 부패를 비판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부패 비리를 정당화합니다. 과거에는 자유를 외쳤지만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 존엄을 발로 눌러버립니다. 과거에는 국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이젠 국민을 정치적 자산 소모품으로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소비하고 있어요. 이란의 신정 정치와 한국의 운동권 정치가 보여주는 구조적 모습은 쌍둥이들처럼 닮아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정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세력은 정의와 공의를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맞게 해석합니다. 정의는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됩니다. 공의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바뀝니다. 국민은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억압당합니다. 이란의 신정 정치가 종교적 명분으로 정의를 왜곡했듯 한국의 운동권 정치에서도 정의와 공의는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란과 한국의 정치가 보여주는 구조적 모습은 본질적으로 쌍둥이가 같습니다. 자유를 외치던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유를 발로 눌러버립니다. 정의를 외치던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정의를 발로 차버립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던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도구화하고 권력 연장의 수단 소모품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역설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국민의 자유 영혼을 억누르는 권력은 오래 갈 수 없어요. 부패와 타락은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이란의 신정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한국 운동권 권력도 같은 길을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했어요. 탄핵하면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요. 그리고 법과 제도와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데모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버렸어요. 권력을 찬탈했어요. 이란의 신정 정치와 한국의 운동권 정치가 보여주는 구조적 모습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그러나 국민은 권력의 거짓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사라져도 국민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국민은 역사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란의 거리는 지금 총소리와 국민의 함성과 피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 국민과 자유 영혼이 거리로 나와 외칩니다. 자유를 달라. 독재는 끝났다. 대규모 시위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가 체제 붕괴의 징후이고 체제는 붕괴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체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00명 넘게 죽었다고 하고 2만 명이 지금 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정부 구호는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립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잃어버렸기에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이란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 존엄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투쟁입니다. 이란은 통신을 차단하고 인터넷을 차단했어요. 인터넷을 차단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소리고 그래요. 우리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도 인터넷이 차단이 되면은 아스팔트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죽이겠다는 소리고 그래요. 통신 차단과 강경 진압. 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통신을 차단합니다. 인터넷은 끊기고 전화는 먹통이 됩니다. 국민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통신 차단은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고 이란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2,000명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체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강경 진압은 사망자를 늘리고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총칼은 국민의 자유 영혼을 꺾을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체제는 더 깊은 붕괴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현재 저항을 하고 있어요. 자유를 달라. 이란의 젊은 세대는 체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잃어버렸기에 자유를 요구합니다. 자유를 달라. 젊은 세대의 저항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인터넷 세대입니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들은 더 이상 체제의 거짓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존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젊은 세대의 저항은 체제 붕괴의 가장 큰 징후입니다. 서방 제재와 외교 고립,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서방은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 체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제 제재는 국민 생활을 파괴합니다. 외교 고립은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립니다. 국제사회 압박은 체제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은 똑같이 당합니다.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똑같이 당합니다. 국민이 권력의 거짓을 보지 못하면 국민은
노비, 노예가 됩니다. 이란 국민은 1979년 혁명에서 왕조의 부패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의 거짓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다시 억압받는 노비, 노예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란의 수도에 가면은 서울의 거리가 있고 한국의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란 거리가 있어요.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그게 테헤란로입니다. 한국하고 이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고 그래요.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 한국도 같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10년 동안 대통령 2명이나 탄핵해버렸어요. 운동권 세력이, 그리고 특정 지역 사람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겁니다. 정치 권력의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 들어서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요. 탄핵을 하고 2번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2번씩이나 한 그 정치 세력들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조기 대선 2번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고, 정통성이 없다고 보고 그런 거예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좌파 대통령들이 외국에 나가고 그러면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정치 권력의 정통성 논란, 국민 여론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운동권 세력의 내로남불, 국제적 혼동 속에 종속적 정책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내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중국 국민들 부자로 만들고 미국 국민들 부자로 만드는 그런 권력의 통치하에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드는 기업이 왜 중국을 부자로 만들고 미국을 부자로 만들고 중국 국민들 밥상 차려주고 미국 국민들 밥상을 우리가 왜 차려줘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떼거리가 없어요. 떼거리가. 먹을 게 없어. 거의 전부 다 실업자야. 돈도 없고. 정치 권력은 뭐 하는 거야? 자기 백성들부터 챙기고 그래야지. 저항을 해야지.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한국도 이란과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이란은 석유라는 자원이 있어요. 한국은 없잖아, 석유가. 국민이 권력의 거짓을 보지 못하면 국민은 노비 노예가 됩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국민의 자유 영혼을 누르는 권력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란 붕괴 징후는 명확합니다. 대규모 시위와 반정부 구호, 통신 차단과 강경 진압,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소식, 또 젊은 세대의 저항, 국제사회 압박.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국민은 노비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권력의 거짓을 본다면 국민은 역사의 주인이 됩니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자유와 존엄을 위해 싸웁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권력을 쥔 집단이 아무리 신성한 신의 이름을 내세워도 결국 그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면 그 욕망은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란의 신정 정치는 종교적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종교 집단은 자신들을 신의 대리인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먹고 똥 싸는 인간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성직자들은, 권력을 쥔 종교인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 유지를 위한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종교적 명분은 권력 독점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쥔 집단은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유는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신정 정치는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여자들에게 검은 보자기 히잡을 씌웠고 그들 여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탄압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 통제로 사라졌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단일한 한 종교 밑에 억눌렸습니다. 이슬람 외에는 다른 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종교는 다양해야 합니다. 자유 영혼을 억누르는 체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은 억압 속에서 분노를 쌓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섭니다. 억압은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립니다. 자유를 억누르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저항 앞에 무너집니다. 국민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는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란은 석유 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정 정치는 경제를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서방 제재는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내부의 부패는 석유 수익을 권력층이 독점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 실업은 심각했고 국민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국민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경제 실패는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체제를 지탱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 생활을 지탱하지 못하는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국민의 존엄은 국가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신정 정치는 국민 존엄을 공격했습니다. 국민은 총칼로 억압당했습니다. 시위대는 체제의 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권력 유지의 장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국민 존엄을 공격하는 권력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총칼로 국민을 억압하면 국민은 반드시 저항합니다. 이란은 왜 무너졌는가? 이란의 신정 정치는 4가지 요인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쥔 종교 집단도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집니다. 자유 영혼을 억누르는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경제 실패로 국민 생활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존엄을 공격하며 총칼로 억압했기 때문에 국민은 저항했습니다. 이 4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이란의 신정 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과 연결하게 되면은 한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대통령 2번 탄핵,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10년 안에, 그리고 조기 대선, 데모, 여론몰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탄핵을 하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주는 선거를 해서 권력을 2번씩이나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중국 사람들 부자로 만들어주고 중국 국민들 밥상 차려주고 미국 국민들 밥상 차려주고 한국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다니까 먹을 게 없어.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실업자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을 때거리도 없고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빵도 없고 고등어도 못 사 먹고 소고기도 못 사 먹고 옛날 청와대 앞에서 그 데모하고 그럴 때 그때 그 부동산 문제로 온 거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말 하더구만. 한 5년 정도 청와대 앞에서 투쟁한 여성 동지인데 우리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우 소고기에다가 무 넣고 국 한번 끓여 먹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 영상이 나한테 있어요. 한국도 같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자유 영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수 인사들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보수 청년들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적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국민 존엄은 사라져버렸어요.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한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의 거짓을 깨뜨려 보지 못하면 국민은 노비노예가 됩니다. 이란의 신정 정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은 필연입니다. 자유 영혼을 억누르는 체제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국민 생활을 지탱하지 못하는 권력은 무너집니다. 국민 존엄을 공격하는 권력은 국민의 저항 앞에 무너집니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이며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붕괴 징후는 중동 전체의 불안정을 확대시킵니다.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요. 종교적 갈등과 민족적 갈등은 더욱 격화됩니다. 중동은 다시 국제적 갈등의 무대로 변환됩니다. 중동 불안정은 곧 세계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중동의 불안정은 에너지, 원유 시장에, 석유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입니다. 이러한 사태로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세계 원유 공급은 흔들립니다. 원유 가격은 급등하고 세계 경제는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도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100%입니다. 한국은 큰일 났어요. 원유 가격 급등은 한국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국민 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중국 국민들 밥상 차려주고 미국 국민들 밥상 차려주는데 전력을 하는 대한민국 정치 권력들, 자국 대한민국 국민들 밥상을 발로 다 차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는 또 새로운 또 전쟁을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을 격화시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또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에너지 확보와 중국 공산당의 되지도 않는 1대1로 전략을 또 강화합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미국과 중국을 견제합니다. 새 강대국의 경쟁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세계를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갑니다. 한국은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먹을 것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국제적 파급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정통성 문제와 연결이 되고 경제와 연결이 됩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파면 2명의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고 국민들이고 그래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법과 제도가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논란이 있는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한민국, 한국을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줘요. 쫄보들이 쫄다가 망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한국의 정치적 정통성에 대해 가지고 인정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미개국이나 인정해 주지. 영국, 프랑스, 미국 다 피해버리잖아요. 일본도 피해버리고. 권력이 법과 제도를 도구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체제는 무너집니다.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회는 분열됩니다. 한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이란의 붕괴, 베네수엘라의 몰락,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모두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부패와 타락은 외부의 침공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체제는 무너집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팔레비 왕조의 부패가 종교 권력을 불러왔고 종교 권력의 부패가 다시 국민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역사는 늘 권력의 부패와 타락을 심판해 왔습니다. 팔레비 왕조는 근대화를 외쳤지만 그 근대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교 수익은 왕실과 측근들의 호화로운 생활로 흘러들어갔고 그들은 부패 타락했고 국민은 빈곤과 불평등 속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정치적 억압은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결국 국민은 왕조의 부패와 서방 종속에 분노했고 그 분노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종교 권력이 등장했지만 그 권력 역시 인간의 욕망과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종교 집단은 자신들을 신의 대리인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독점하고 특별 권력을 누렸습니다. 국민의 자유는 종교적 명분 아래 억압되었고 경제는 부패와 제재 속에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종교 권력의 부패는 다시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이란의 역사는 말합니다. 부패한 왕조는 무너지고 부패한 종교 권력도 무너진다. 국민은 결국 저항한다. 그래서 현재 2,000명 이상이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자유 영혼을 억누르는 권력은 결국 무너집니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란의 국민 존엄은 총칼라도 꺾을 수 없습니다. 권력을 쥔 집단은 종종 자신들을 신성한 존재로 포장합니다. 권력을 쥔 집단들은 종종 자신들을 신성한 존재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권력을 쥐면 그 욕망은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종교적 권위도 정치적 권위도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 왜곡됩니다. 자유 영혼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종종 자유 영혼을 눌러버립니다. 이란의 신정 정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고 총칼로 국민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자유 영혼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국민은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자유를 달라. 총칼은 국민의 존엄을 꺾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권력은 순간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존엄은 영원합니다. 이란의 국민은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부패, 종교 권력의 부패, 그리고 국민의 저항은 모두 같은 교훈을 줍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며 권력은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진다. 자유 영혼을 억누르는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민 존엄은 총칼라도 꺾을 수 없다. 이 교훈은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국민이 권력의 거짓을 보지 못하면 노비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깨어난다면 국민은 역사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팔레비 왕조의 부패가 종교 권력을 불러왔고 종교 권력의 부패가 다시 국민의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인간의 신이 아닙니다. 자유 영혼을 억누르는 권력은 결국 무너집니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란의 국민 존엄은 총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권력은 순간이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자유와 존엄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 기득권인 정치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이것은 군인들이 총과 칼과 탱크, 전투기, 대포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보다 더 나쁜 방법이고 그래요.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와 국민 여론과 민심과 갈라치기를 해서 정치 권력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권력을 찬탈하고 그런 거예요.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기 대선이 2번이나 있고 그랬는데 그 선거 과정도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좌파 쪽에서 먼저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아스팔트 나가 보면은 부정선거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뭐 골든창, 중국계 미국인 골든창, 다음에 그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지민콩스, 지미킹인가? 아메리카 유러피언 미국인 3명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외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한국 국민이 밥상을 발로 차버리고 중국 국민들 밥상 차려주고 미국 국민들 밥상을 차려주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쫄쫄쫄 굶고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나, 뭐 조선 이거 전부 다 1997년도, 98년도 IMF 때 망한 회사, 부도난 회사들을 우리 국민들이 공적 자금을 통해서 살려낸 기업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쟤들 살자고 해외 나가서 공장 차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밥상을 다 발로 차버리고 인도 국민들, 베트남 국민들, 미국 국민들, 중국 국민들 밥상 차려주고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그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비 노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